네네네네. 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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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동. 짜잔. 진짜 괜찮아요. 일본, 우리나라랑 완전 다르고 완전 좋아요. 네,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렇지만 맞는지 본인이랑 맞는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진짜 안 맞으면 정말 학을 떼요. 정말 일본 생활이 안 맞는 분은 정말로 학을 떼요. 와, 진짜 못 살겠다. 정말 막 진저리 친다. 막 이렇게 이 정도까지 가거든요. 정말 와, 일본 진짜 다시는 안 온다. 와, 내가 왜 일본을 왔을까? 정말 나랑 안 맞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꽤 많거든요. 오신 분들 중에. 노력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막 취업 비자 따고 막 이렇게 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 너무 안 맞는다. 난 너무 안 맞는다. 진저리 쳐진다. 정말 일본 사람들 꼴도 보기 싫다 이러고 가시는 분들 꽤 많아요. 한국 사람들 중에. 저는 맞지만 그렇지만 본인이랑 맞는지 안 맞는지는 가서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거는 정말 추천드려요. 일하시면서 이렇게 경험해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관광으로 가는 거랑 일하는 거랑 일본이 완전 다르거든요. 생활하는 일본이랑 관광으로 가는 일본이 진짜 다르기 때문에 한번 경험해 보시고 본인이랑 맞으면 진짜 추천드립니다. 가면 한국인들 진짜 많고 제일교포 진짜 많고 재밌어요. 일본 재밌어요. 가보시면 정말 다릅니다. 한국이랑 정말 달라요. 안정적이고 일본은 안정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해요. 그렇지만 내가 뭘 하겠다. 내가 뭔가 야망이 있다. 내가 꿈이 있다. 이런 분들은 진짜 안 맞아요. 진짜 안 맞아요. 제가 뭐 좀 일본 찬양대회 비슷하게 된 것 같은데. 일본 단점이 있죠. 일본은 단점이 있어요. 제가 너무 이렇게 칭찬만 해서 그렇지. 일본 가장 큰 단점. 제가 생각하기에 일본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완전 남성 국가, 남자 국가, 그 마초 국가, 정말 마초 국가. 그러니까 진짜 뭐랄까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하면 굉장히 여성적인 국가예요. 그러니까 남성적인 국가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 보수적인 사고. 일본 선진국이라서 남존 여비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선진국이라서 시스템적으로 남녀 평등하도록 굉장히 잘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제 생각에는 일본이 좀 더 그런 직장 내에서의 그 폭력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책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보다 시스템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굉장히 남성적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학을 떼는 분들이 많아. 너무 뭐랄까 어떻게 보면 폭력적이다.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아무튼 안 맞는 분 진짜 안 맞아요. 네, 안 맞는 분 진짜 안 맞아요. 일본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도 막상 생활해 보시면 아, 내가 일본이랑 진짜 안 맞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분이 많으세요. 의외로 많으세요. 그거는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일본은 제가 그냥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하면 진짜 남성적인 국가. 그 사무라이 국가. 정말 일견 여성적이고 되게 토국적인 나라로 보이지만 사실 한꺼풀 까보면 정말 폭력적이고 정말 진취적이지다 못해 공격적이고 엄청 공격적이고 그리고 뭐랄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권위적이고 네, 그런 국가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소수의 세디스트가 다수의 메조키스트들을 끌고 가는 나라. 회사마다 있어요. 그 메조키스트들이. 본인이 자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뭐랄까 깐깐하고 아무튼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너무 안정적이고 너무 살기 좋은 나라. 자기가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를 받아들이면 너무 안정적이고 너무 살기 좋을 것 같아.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안정성을 제공해줘요.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런 어떤 본인의 역할, 내 역할을 내가 인지하고 이거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안정성을 이렇게 부여해줘요. 일본 보험제도 의료보험 진짜 잘 돼 있죠. 연금은 좀 짜긴 하지만 연금 있죠. 없는 건 아니죠. 연금 있죠. 그 다음에 시한 안정적이죠. 그리고 이벤트도 진짜 많고 막 여러 가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영국 워킹 홀리데이도 괜찮아요. 근데 영국은 사실은 이제 본인이 게임 업계 가시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영국은 그런 쪽은 아니기 때문에 영국은 그래서 그렇게 추천을 못 드리지만 영국 워킹 홀리데이 자체가 지금 기회가 있으시니까 아직까지 30대 초반까지는 워킹 홀리데이 기회가 있으시니까 결국 일을 하면서 그 이런저런 걸 배우는 거잖아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이렇게 이용해 보시면은 꽤 괜찮습니다. 아마 워킹 홀리데이로 가보시면 여러 기회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마. 아무튼 우리나라 엄청 좁아요. 우리나라 엄청 좁아요. 왜 일본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냐면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일본이 왜 가능성이 있냐? 일본이 한국보다 왜 좋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엄청 간과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일본에 대해서 엄청 간과하는 거. 제일 간과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제일 간과하는 거 하나가 우리나라 인구 얼마죠? 5,200만? 대한민국 인문 환경. 5,100만이에요, 5,100만. 어떡하지? 많이 줄었다. 우리나라 5,100만 명이거든요. 일본 얼마냐면 1억 3천만이에요, 1억 3천만. 우리나라 사람들 이거를 엄청 간과해요. 1억 2천만, 1억 2,400만. 우리나라 2.5배 커요, 2.5배. 우리나라 인구의 2.5배 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게임 회사라고 하면은 게임 회사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 수준만 돼도 두 배가 많다는 얘기예요, 두 배가. 근데 두 배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최소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수가 많다는 거잖아요. 젊은이들이 수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와중에 게임을 즐기는 사람은 몇 명이며 그런 어떤 풀 자체가 이미 일본이 2.5배 큰 거예요, 시장이. 게다가 일본 게임은 전 세계 사람들이 즐겨요. 정말로. 우리나라 게임을 즐기는 것보다 일본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고 시스템적으로도 일본 게임 회사들이 다 엄청 너무 잘 갖춰져 있고 기본적으로 일본은 우리나라 2.5배 큰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일본어를 배우는 순간 우리나라 한국어를 쓰는 것보다 2.5배 큰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갈 수 있는 티켓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배 큰 사회로 갈 수 있는 티켓을. 영어 잘하시면 진짜 좋아요. 영어는 정말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티켓을 얻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영어를 잘 못하지만, 물론 이제 저는 솔직히 기회가 없죠. 저는 이제 제 영어보다는 제 실력으로 이제 저를 증명을 해야 되니까 영어 공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제 생각에 제 일본어 실력으로 저는 일본 회사 뚫을 수 있거든요. 제가 일본어 1급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한국 사람은 일본어 배우기 정말 쉽기 때문에 정말 쉬워요. 정말 쉽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일본어는 3개월이면 충분히 배웁니다. 3개월. 3개월도 안 걸려요. 2개월? 2개월? 충분히 배웁니다. 충분히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 3개월 투자해가지고 2.5배의 시장으로 내가 뛰어들 수 있다? 물론 한국에서도 일을 할 수 있고, 일본에서도 일을 할 수 있고, 저는 정말 추천드려요. 정말 추천드려요. 그리고 일본이라는 그런 나라가 주는 안정성, 그러니까 일본의 직장이 주는 안정성을 딱 경험해보면 한국 분들이 너무 불쌍해 보여요. 연봉은 훨씬 높죠. 연봉은 한 2.5배 높죠. 1.5배 높죠. 1.5배? 2.5배일 수도 있어요. 2.5배일 수도 있어요. 연봉은 한국이 훨씬 높거든요. 세금은 또 일본이 훨씬 많아요. 그렇지만 일본은 진짜 압도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압도적인 안정감. 굶어 죽진 않겠구나. 라는 안정감을 줘요. 정말로. 정말 안정적이에요. 사는데 정말 뭐랄까. 평탄하게 그냥 이대로 쭉 그냥 살면 되겠구나. 라는 딱 그런 안정감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좀 뭐랄까.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막 번쩍번쩍 하잖아요. 막 살아남기 위해서. 일본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무튼 정말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추천드려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어 배우기가 정말 쉽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싸이게임즈에서 한국에서 오신 분. 그분은 그 일본어를 넘어서서 저도 지금 일본어를 맨날 쓰기 때문에 지금 발음이 어눌해졌는데 말도 지금 잘 안 되고 옛날에 비해서. 그분은 이미 한국어를 잃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일본어랑 한국어가 1대1 매칭이 된다는 거죠. 뇌에서 1대1 매칭이 돼서 저도 엄청 경험 많이 했는데 일본어가 인풋이 되면 한국어가 아웃이 되는 거예요. 영어랑 좀 달라요. 영어는 한국이랑 이렇게 뇌에서 별개의 그걸로 이렇게 존재하지만은 뭐 물론 이제 좀 이렇게 좀 엇갈리긴 하겠죠. 언어라는 게 뇌의 어떤 일정한 영역을 차지하긴 하겠지만 일본어가 좀 심해요. 일본어 인풋이 되면 한국어가 아웃풋이 돼요. 이렇게 나가버려. 그래, 그건 있어요. 그건 있는데. 아무튼, 정말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더 일본에 많이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왜 일본에 많이 나가도 되냐면, 일본 게임 회사 가면은 한국 사람들 많으실 것 같죠? 많을 것 같죠? 일본 게임 회사 가면 한국 사람들 많을 것 같죠? 많긴 많아요. 그렇긴 하지만, 중국 사람들, 타이완 사람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세 발의 피. 한국 사람들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더 취업해도 돼요. 일본 게임 회사에. 두 배, 세 배 더 취업해도 중국 사람들 지금 일본 게임 회사에 있는 중국 사람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예요. 세 발의 피. 중국에서 잘한다, 난다긴다는 사람들 일본으로 다 오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에 있어서 한테 메리트가 있는 게
일본적인 마인드셋 탑재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자기 맡은 바 일 열심히 하고, 일본 국민성에 어느 정도 맞춰준다는 거죠. 그죠? 중국 사람들은 실력은 엄청 뛰어난데, 일본에 맞춰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싸이게임즈에서도 점심시간에 중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끼리 쫙 모여요, 진짜. 중국 사람들끼리 쫙 모여가지고 휴게실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해요. 대만 사람들 따시키고, 대만 사람들 따시키고, 중국 사람들, 중국인들 그룹을 딱 져버려요. 그 컨트롤이 좀 안 되겠죠. 그런 느낌이라서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중국 사람들에 비해서 메리트가 있어요. 일본의 친화적이다. 친일본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이미지가 그래서 안 좋잖아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버리니까. 물론 실력은 중국 사람들 엄청 좋아요. 중국 사람들 머리 엄청 좋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파고들면은 한국 사람들 진짜 경쟁력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아무튼 일본, 중국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뭐 열변을 통하게 됐네. 흥분을 해버렸는데. 아, 역시 되셨군요. 호렌소의 마음가짐, 호코쿠 렌나크 소다 이미 준비가 되셨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준비하시죠. 일본어 따위 그러면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일본어는 그냥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일본어는 그냥 하면 돼요. 정말 가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나라랑 시장 규모가 다르니까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추천드려요. 방황하시는 분들 일본으로 가시라. 그림이 실력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취업이 너무 안 된다. 방황 중이다. 바로 일본 직행. 일본에서 그냥 콤비니에서 아르바이트 하시면서 그 코미케 가셔서 동인지만 하셔도 행복하시다니까요. 아, 그 호렌소 안 맞으신 분 진짜 안 맞으세요. 한번 경험해 보시면 그 호렌소에 진짜 좀 학을 떼실 거예요. 아, 쉽지 않아요. 일본 쉽지 않아요. 쉽진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너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 옆에 나라인데 이렇게 문화가 다를 줄이야. 물론 일본에 비해서 한국에 좋은 점이 있어요. 한국의 가장 큰 좋은 점은 한국인은 한국에 사는 게 좋다. 일본인은 일본 사는 게 좋고, 무슨 얘기냐면, 한국의 좋은 점은 우리가 한국인이 한국에서 주류라는 게 제일 중요하죠. 가장 큰 이점이죠. 일본에 가면은 아무리 일본어가 뛰어난 한국인이라고 해도 주류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 왜냐면은 우리나라도 만약에 일본인이 우리나라에서 주류가 되려고 한다? 안 될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인이 그러니까 강남 같은 경우에도 전 강남 되게 진짜 좋게 보는데 좋아하는데 강남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어머니가 있으시니까 그나마 이렇게 오는 거지. 그러니까 일본 문화에서 이제 오신 일본인이 한국에 일본적인 생각을 가지신 일본인이 한국에서 주류가 된다? 전 있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있다 하더라도 지금 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문화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농담 자체가 달라요. 농담 자체가. 일본에서 같은 한국적인 농담하면은 진짜 욕 바가지로 들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담을 일본적으로 보면은 히토 바카니스르도 이유가 히토 바카니스르가 뭐냐면은 그 어떤 한 사람이 참으면서 이 사람을 바보 취급 그러니까 좀 까내리면서 하는 우리나라 농담은 그렇잖아요. 이 사람을 조금 바보 취급하면서 까내리면서 하는 농담인데 일본에선 그런 농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 개노징 만담하면서 뭐 찌꼬미 뭐 이런 게 있지. 일본에서는 그런 깎아내리는 농담을 하면은 이 사람 이상하다. 나랑 얼마나 친하다고 이런 농담하지? 그리고 완전 딱 끊어져 버려요. 아,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일본은 이상한 사람, 그게 헨나히토라고 판단이 되면 딱 끊어버리거든요. 이 사람, 아, 이상한 사람이다. 제가 일본 분이랑 결혼해서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아, 이 사람 헨나히토 이상한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딱 끊어버려요. 이렇게 짠 안녕 너랑 나랑은 안녕 인연이 없을 것 같아 이러면 딱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농담 진짜 하시면 안 되고 우리나라도 요즘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까내리는 농담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일본 젓가락으로 판단하시는 거 아시죠? 젓가락 사용하는 법. 우리나라 젓가락 막 이렇게 쥐시는 분 있잖아요. 이렇게 쥐시는 분 있잖아요. 일본인들 보면 으아! 산에서 왔냐 이러면 뭐 부모님이 어떻게 가르친 거지 얘는 뭐지 이러면서 진짜 막 우리나라 사람들은 괜찮잖아요.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음식을.
일본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젓가락 이상하게 쥐거나 이상하게 밥 먹거나 학을 뗍니다. 학을 뗍니다. 고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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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젓가락 고치세요. 빨리 고치세요. 이거 진짜 판단해요. 이거 엄청나게 판단해요. 젓가락 잘 쥐셔야 됩니다. 이거 젓가락 잘 쥐시면 이쁨 받는다는 거. 우리나라 완전 우리나라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맛있게 먹는 사람이 중요하지만 일본은 예의를 갖추고 먹는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그거를 얘기를 안 해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저 일본 사람들이랑 같이 생활하면서 옛날에 나 완전 욕 바가지로 들어먹었겠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는 게 일본 사람들은 절대 얘기 안 해요. 절대 얘기 안 해요. 일본 사람들 뒷담화 엄청난 거 아시죠?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뒷담화랑 다른 게 우리나라는 그냥 아무한테나 뒷담화 하잖아요. 이게 뭐 소문이 나든지 말든지. 일본은 뒷담화 하는 그룹이 있어요.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한테는 정말 정말 심한 뒷담화까지 하거든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한테는. 그래서 이 믿을 만한 사람 그룹 외에는 절대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젓가락 이상해진다 그러면 저쪽 뒤에서 야, 하상 젓가락 봤어? 이러고, 산에서 왔나? 이러고, 한국 사람들 다 저렇나? 이러고, 엄청 까요, 엄청 까요. 물론 외국인이기 때문에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버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외국인이니까 모르니까, 이러고, 그 버프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귀여운 헨나히토가 되지만, 일본 사람이 그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완전 경멸의 대상이에요. 진짜 경멸의 대상. 경멸, 정말. 와, 싫어. 진짜 싫어. 완전, 진짜, 완전 그 사람, 진짜 너무 싫다. 진짜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 버프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라서 괜찮지만. 왜냐면 한국 사람들 다 저런가 봐. 이걸로 그냥 퉁치고 끝나거든요. 그쵸? 일본인이면, 저 사람 부모가 제대로 잘 안 가르쳤나 보다. 어떤 집에서 자란 거야, 도대체? 막 이런 식이, 거기까지 가니까, 쭉쭉 가니까. 그냥 생각하시는 거는 일본 갈까? 이 정도지만 실제로 가보시면 너무 다르다. 너무 다르다. 실제로 가보시면 일본에서 생활해 보시면은 너무 다르다. 그리고 한국이 연봉도 높고 돈 모으기도 쉽고 돈 진짜 잘 모을 수 있어요. 한국이 정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회사 복지 진짜 좋아요. 한국의 회사 복지가 정말 좋아요. 일본은 회사 복지가 진짜 정말 안 좋아요. 회사에 복지라는 게 거의 없어요. 물이 있는 게 정수기가 있는 게 복지예요. 일본 정수기가 있는 게 복지예요. 정수기. 물 제공한다. 보셨죠? 일본에서 그 핸드폰 충전도 안 하는 거 보셨죠? 왜냐면은 회사의 전기세로 내 핸드폰 충전할 수가 없다라고 본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핸드폰 충전하는 사람 있으면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햇나이토가 되는 거예요. 그 단체에서 이렇게 배제시켜요. 그리고 식대 안 나오죠. 그리고 뭐 퇴직금 없죠. 퇴직금 없습니다. 그 정사원 되기 아까 전에 신조를 말씀하셨는데 정사원 되기가 진짜 어려워요. 정사원 되기 진짜 어렵고 한국이 확실히 좋은 점이 있어요. 확실히 그 고용관계, 노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돈에 관련된 부분. 일본에서는 돈 모으기가 좀 어렵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안 좋은 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좋은 점도 있다. 확실히 좋은 점도 있다. 왜냐면 그러니까 제 말씀은 한국에서 취업이 어려우시면 일본을 가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 그렇지만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한번 더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아무튼 쓸데없이 제가 말이 길어서 혀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